반갑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국내 부동산 시장의 현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금리와 부동산의 어떤 상관관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금리와 부동산. 현재 기준금리가 너무 낮기 때문에 자산을 은행에 예금해도 쉽게 말해서 예금금리가 되겠죠. 1%인 상황에서 주택가격 상승이 기대감이 큰데 다주택자가 그 주택을 처분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적정한 예금 금리가 되어야만 소유자는 이제 부동산 소유자는 예금과 부동산의 소유를 비교한다. 이 얘기는 무슨 소리냐면은 현재 기준금리가 지금 0.75잖아요. 11월 때 아마 한번 올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0.75인 상태에서 지금 현재 예금금리 같은 경우가 지금 1.1%에서 1.2% 정도 이렇게 나오거든요. 통상적으로. 그리고 대출금리는 이거에 비해 가지고 지금 4에서 5%대로까지 가고 있어요. 지금 예대 마진 차가 거의 지금 3.5에서 거의 4% 정도까지 차이 날 정도로 그렇게 예대 마진 폭이 커져 버렸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 예금 금리가 사실 부동산 소유자한테는 되게 중요한 얘기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매각해 가지고 다른 대체 투자처에 투자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제일 안정적이라 할 수 있는 건 바로 은행에 예금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은행 예금을 했는데 이게 만약에 1%라고 가정을 한다. 그러면 10억짜리를 매각을 한다. 그럴 때 1%라면 연으로 따지면 연 1,000만 원이거든요. 그럼 월로 따지면은 80 이 정도밖에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과연 이거를 생각해서 과연 10억짜리 그 주택을 매각을 하겠느냐? 왜? 10억짜리를 갖고 있으면은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택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큰데, 즉 무슨 소리냐? 10억이 좀 지나면 11억, 12억 이렇게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기대를 하는데, 그걸 굳이 팔아가지고 월 80만 원대에, 물론 그것도 15.4% 이자 소득을 빼버리면 이거보다 더 떨어지겠죠? 이거를 받자고 과연 이걸 팔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냐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다주택자들의 매물은 현실적으로만 말씀을 드리면은 매물이 나올 수 있는 그 여건을 마련해 줘야 돼요. 여건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는 이 예금 금리가 현실화가 돼야 된다. 그럼 현실화를 좀 어느 정도로 보느냐? 뒤에서 이거 밑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동산과 예금 금리와의 연계성. 초저금리를 벗어나 예금 금리가 정상화가 되면은 아파트에 투자해서 발생하는 수익, 그러니까 기대 수익이 되겠죠. 기대 수익과 그다음에 은행 이자. 은행 이자라는 걸 통상적으로 뭐라고 그랬냐면 무위험 수익이라고 그래요. 무위험. 그러니까 은행에다 집어넣으면 사실 리스크는 거의 제로라고 보거든요. 물론 이제 IMF나 이런 때 있을 때 사실 은행도 부도가 나는 사태였기 때문에 그거는 특수한 예외적인 상황이라 보면 되고,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거의 리스크가 없는 무위험 수익이거든요. 그래서 금리 자체가 이자가 낮은 거예요. 왜 그러면 리스크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쉽게 말해서 수익이 그만큼 줄어들 수 없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인 거를 비춰봤을 때 리스크가 없으니까 당연히 리턴도 적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은행 이자는 되게 적을 수밖에 없다라고 기본을 깔고 가는 건데, 그러면 과연 이 은행 이자가 몇 프로 정도가 되어야지 그거에 대한 상관관계가 이루어질 것이냐를 비교를 해보면은, 자, 갈아타기 쉽게 말해서 뭐예요? 소유자가 매도를 할 수 있는 수요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통상 예금 금리가 한 3% 정도는 돼야 된다. 지금 무슨 소리냐? 아까 말씀드릴 때 10억을 기준으로 놓고 했을 때 3%다. 그러면 따지고 보면 얼마입니까? 3천만 원이죠. 3천만 원은 월 한 50만 원 정도 나올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또 생각이 바뀌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금 금리가 3%가 되려면은 과연 기준 금리는 몇 프로 정도가 이루어져야 예금 금리 3%가 달성될 수 있을까? 통상적으로 제가 봤을 때 아마 한 기준 금리 봤을 때 2.25에서 한 2.5% 정도만 되면은 아마 예금 금리 3%가 되지 않겠느냐. 물론 거기에 따른 반대급부로 대출 금리는 5%에서 6% 충분히 나오겠지요. 어차피 예대 마진 차가 분명히 존재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되지 않고는, 만약에 주택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아예 없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거에 상관없이 매도를 하겠죠. 하지만 주택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큰데 이 얼마 되지도 않는 80만 원대의 이자를 받자고 이거를 매각할 수 있는 다주택자 소유자는 현실적으로 몇 명이나 되겠느냐라는 게 바로 시장의 매물이 부족했던 그 이유입니다. 근데 최근에 보면은 지금 한국감정원에 보면 매매 지수가 지금 7주 연속으로 하락하고 있고, 매물도 조금씩 시장에 쌓이고 있고, 전세도 지금 시장에 쌓이고 있고, 전세 가격도 하락한다는 지금 기사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아직은 이걸 갖고서 지금 대세다, 이게 흐름이다라고 말하기에는 아직은 좀 일러요. 그래서 저도 그거에 대해서는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못 드리는 거고, 이게 대세로 잡힌다라고 한다면 제가 이제 자료를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아직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아마 혼조세가 아닌가. 혼조세라는 건 뭐냐면 섞이는 거죠. A라는 방향도 있고 B라는 방향도 있고, 쉽게 말해서 보면 부동산 하락에 대한 징조도 있지만, 반대로 강남 같은 경우는 거래하면 지금도 신고가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물론 거래량은 많이 줄었지만은 거래가 되면 어쨌든 지금도 신고가가 나오고, 지금 무슨 소리냐면 가격 상승도 있고 가격 하락에 대한 정보도 있고, 이게 시장에서 혼동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떤 게 대세로 지금 잡고 있느냐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올 연말을 지나서 내년 상반기 쪽이면 어느 정도 흐름이 정해지지 않겠느냐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주변 신축 아파트 가격 조정에 따른 재건축 가격 하락. 주변 아파트 가격을 기준으로 일반 분양가가 책정되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 주변 신축 아파트. 자, 이거는 뭐 여러분도 리먼 사태 때 이런 걸 겪어보셨을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의 주택 가격의 바로미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상품은 바로 강남의 재건축 상품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항상 뭐든지 처음에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할 때는 제일 먼저 상승하는 게 바로 강남의 재건축입니다. 왜 그러면 그만큼 향후 주택 가격의 상승에 기대감이 높아지게 되면은 재건축에 대한 지분 가격이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뭐 음마 아파트를 예를 들어 보면, 만약 지금 뭐 현재 뭐 지금 2, 3억 정도로 되는 걸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20억이라 놓고 봤을 때 향후에 25억 정도로 상승할 것 같다라고 한다면은 그만큼 주변에 있는 신축 아파트에도 바로 영향을 주는 거거든요. 왜냐면 음마 아파트가 신축으로 해서 나왔을 경우 그 주변하고 가격을 비교를 하잖아요. 강연이 올라가니까 주변의 신축 아파트 가격도 상승을 하는 구조예요. 그래서 처음에 스타트를 항상 재건축 아파트가 올라가면 항상 그 뒤로 그 다음에 신축 아파트가 가격이 올라가고, 자, 강남 아파트가 가격이 올라간다? 그럼 그 가격의 전이가 어디로 움직이냐? 소위 말하는 이제 마용성, 마포구, 용산구, 성동구, 이와 같이 한강변을 중심으로 한 그 아파트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 지나고 나면 바로 또 강북으로 가격이 전이가 되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뒤에서 배우시겠지만 물결일 거라고 합니다. 반대로 가격이 하락한다 그럼 마찬가지예요. 바로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부터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주택 가격의 가장 기본적인 지표다라고 한다면은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의 가격 추이를 보면은 향후에 올라갈 수 있다, 내려갈 수 있다라는 거를 어느 정도는 예측할 수 있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 편으로 넘어갈게요. 서울 지역 아파트 버블의 심각성. 이거는 이제 기사가 나와서 갖고 왔는데요. 현재 금 서울 아파트가 가격이 지금 상당히 높은데, 과연 이 아파트의 지금 정상 가격, 그러니까 시장에서 용인할 수 있는 그 정상 가격 외에 과연 얼마 정도의 거품이 끼었는가를 한번 비교를 해보는 자료거든요. 그래서 봤을 때 서울 지역 소득 대비 주택 가격의 비율, 통상적으로 PIR 퍼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게 어느 정도냐? 소득 대비 현재 지금 1분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17.4%가 나왔어요. 그 얘기는 무슨 소리냐면은 서울의 소득을 만약에 1억으로 놓고 본다. 그러면 17.4배란 얘기예요. 그게 17억 4천이라고 본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실 이게 높냐 낮냐는 어떻게 비교할 수 있느냐, 여지껏 흘러갔던 이 평균을 놓고 보게 되면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지금 대부분 했던 것이 10에서 뭐 잘해야지 뭐 10, 한 2, 3 이렇게 갔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소리냐면 1억의 연봉자가 한 푼도 소비를 하지 않고 이걸 다 세금도 안 내고 그거를 그냥 다 은행에다 집어넣었을 때 과연 몇 년을 모아야지만 집을 살 수 있느냐라는 그 근거 자료거든요. 그게 바로 17.4라는 얘기는 뭐야? 17년 이상이 걸린다는 얘기예요. 한 푼도 안 쓰고도. 근데 물론 이제 한 푼도 안 쓸 수가 없겠죠. 세금 떼고 뭐 어떻게 하면 사실 뭐 이거에서 뭐 절반을 저금하는 것도 사실 거의 힘든 일인데, 그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높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과연 어느 정도 높은 수치냐를 보게 되면, 제가 갖고 온 자료에 보면 어떻게 했냐면 88년 일본 도쿄의 핵심 지역 아파트의 퍼 비율이 몇 프로냐? PI 비율이 15.6배다. 여러분도 아시지만 일본은 90년도에 자산이 버블이 폭발을 해버리죠. 그리고 나서 정확하게는 23년 아베 정권 들어오기 전까지 쭉 올라갔다가 90년대에 폭락하고 그때부터 쭉 이게 바로 23년이 걸렸는데, 그래서 여러분들로 아시는 바로 잃어버린 20년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꼭지점이 과연 이 버블이 폭발했을 당시가 과연 PII 비율이, 퍼 비율이 몇 프로였냐? 바로 15.6배였어요. 근데 우리 지금 현재 올해 1분기가 17.4배란 얘기예요. 지금 1분기보다 지금 가격은 더 뛰었거든요. 지금 뭐 거의 뭐 따지면 한 18 이상이 넘어갔을 텐데, 과연
그러면 이거하고 비교했을 때 물론 이제 분명한 거는 이거는 단순 비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 그러면 그 당시 일본의 상황과 지금의 우리나라의 상황은 규모 경제라든지 물가라든지 소득이라든지 여러 경제의 무슨 어떤 성장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단순 비교는 사실 어려워요. 하지만 그냥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어쨌든 간에 일본도 우리나라보다는 최소한 경제 성장이 최소 10년에서 20년 빠른 선진국이거든요. 그리고 바로 이웃에 있는 나라이고, 그리고 우리나라랑 부동산에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사실 상당히 비슷한 나라인데, 거기서 어쨌든 간에 버블이 폭발했을 당시가 바로 15.6배에서 폭발을 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그거보다 훨씬 높은 단계에서 지금 단계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느냐, 앞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의 가격을 정상이라고 보는 사실 부동산 전문가, 경제 전문가는 지금 거의 없어요. 그러면 정상이란 가격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럼 어느 정도의 버블이나 거품이 꼈겠냐로 했을 때는 사람마다 다 보는 관점이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뭐 10%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절반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어떤 참고 자료를 놓고 보면은 한 20에서 30% 정도는 아마 버블이 좀 껴있지 않겠느냐. 이 얘기는 무슨 소리다? 경제가 침체가 됐을 때 이거는 향후에 하락할 수 있는, 왜? 정상 가격은 아니니까. 버블이니까 제일 먼저 침체가 되면 버블부터 꺼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버블은 이거 정도는 충분히 하락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겠냐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뭐 전문가들마다 다 관점은 달라요. 그래서 심지어 뭐 유튜브 같은데 뭐 어떤 전문가들은 뭐 앞으로 더 올라갑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그건 그분 개인의 생각인 거예요. 저도 물론 제 개인의 생각인 거. 근데 제가 봤을 때는 20-30% 정도는 아마 끼어 있지 않겠느냐. 그 얘기는 뭐냐면 펄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14 이하로는 좀 내려가 줘야 되지 않겠느냐. 적정한 가격이다.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연봉 1억이다. 뭐 연봉 1억도 사실은 안 되죠. 전체 평균 수익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지금 5천만에서 6천만 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한 15년 정도를 한 푼도 안 쓰고 꼬박꼬박 모아서 집을 살 수 있는 구조 정도, 이게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용인하는 적정 가격이라 보여줄 수가 있는데 지금 그걸 좀 넘어간 상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그만큼 하락의 여지는 있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그 폭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마다 바라보는 그 폭은 달라요. 근데 저는 한 20-30%는 하락의 여지가 있지 않겠냐라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